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09년 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1번부터 같이 기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보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여러 번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쓰고요. 우리 일단 조건이 아닌 게 있었죠. 항상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은 용량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회전수. 대표적인 답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키위주 곱하해가지고 5가지 조건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크기가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라고 했고요. 요 놈을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어요? 무효 우리 횡류라고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환전류의 크기를 갖다 적게 되면 EZS분의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원천이 있었죠.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변했을 때 크기가 같지 않느냐. 우리 여자전류 또는 계자전류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면 기전력의 크기의 차가 발생되면서 순환전류가 발생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르는 거예요? 유효 순환전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유효순환전류를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유효횡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효횡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동기화전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순환전류의 크기는 ZS분의 2에다가 사인 2분의 델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가지 전력이 있었죠. 수전력하고 동기화력. 수전력은 뭐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P는 EZS분의 2의 제곱의 사인 델타였고, 동기화력이란 놈은 사인을 미분하니까, 그래서 우리 EZS분의 2의 제곱의 코사인 델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주파수, 키위주 곱하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같지 않게 되면 우리 축이 흔들리는 현상, 난조가 발생이 되더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난조 발생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동건선을 갖다 설치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가 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난조 발생 방지가 되겠고, 두 번째가 기동 토크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평형 부하가 됐을 때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 단락 시에 이상전압 방지, 이런 4가지 정도를 잡아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파형이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가 있어요? 상회전, 우리 방향이 일체되더라. 뭐 이런 조건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주파수 위상 크기는 다 맞고요. 3번이 답인데 임피던스 및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 거냐면 동기가 아니고 변압계의 병렬운전 조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번 문제를 볼 건데, 42번 문제에는 분권발전기에서 모브와 파곡선이 얼마를 줬냐면요, 940 곱하기 IF 이퀄 33 플러스 IF에다가 뭘 곱한 거야? V를 곱한 거예요.
인식으로 주어졌을 때 계좌권선의 저항이 15mm예요. 계좌 저항이 15mm란 얘기는 RF가 15mm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계좌 전류가 존재할 것이니까 계좌 전류를 굳이 쓰자 그러면 RF분의 V,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대입을 하게 되면 10분의 V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IF 값에다가 각각 10분의 V, 10분의 V를 집어넣은 다음에 단자전압 V를 계산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상전압을 물어봤는데 단자전압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전에 관연도 문제풀이를 했을 적에 예전에 또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이렇게 주어졌던 문제가 있죠. V는 해가지고요. 33 플러스 IF 분의 940에다가 IF 이렇게 줬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나 지금 결론은 똑같죠. 왜 그러냐면 940 IF는 여기 V에다가 33 플러스 IF를 곱한 것과 같은 거니까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양만 이제 다른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후르코 방법, 일명 뽀로코 방법으로 940 여기 분수 옆에다 붙여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33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주시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330 나오잖아요. 그래서 940에 330을 빼면 610V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인데 일단 정답은 3번 처리해 놓고요. 우리 후르코 방법 말고 정석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940에다가 IF를 아까 우리 10분의 V라고 그랬죠? 10분의 V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3 플러스 다시 IF에다가 10분의 V, 그 다음에 V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제끼면 94V가 될 거고요. 요거 번분수 하게 되면 33V 플러스 10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V를 날리면 결론은 9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3이 될 것이고 결론은 10분의 V만 남겠네요. 그럼 요거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1이 되는 거죠. 61 이꼬르 10분의 V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얼마예요? 610V가 되는 거죠. 두 개를 곱한 값.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후르코 방법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3번 볼 건데요. 다음 중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방법. 우리 난조가 발생했을 때 아까 이쪽 한번 카메라 잡아줄래? 우리 아까 난조 발생했을 때 방지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동건선 하고 나오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번 가냐면 44번을 갈 건데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얘기는 손실이 작아지는 건데 우리 달납비가 큰 기계의 특징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납비가 큰 기계를 우리가 철극기 또는 뭐라고 했어요? 돌극기라고도 했었죠. 돌극기. 요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안정도가 증진된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증진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량이 커진다. 네 번째,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나쁘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ZS가 작다라는 거죠. 동기발전기 내부에 존재하는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압 변동률이 작은 놈은 뭐야? 단납비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갈 건데 45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와류손은 철심의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와류손을 보면 우리 실험식이 있어요. 델타 E, 그 다음에 KTF, BM의 제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델타 E라는 것은 우리 재료 상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실험식인데 스테인 매치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K는 누구냐? 이 K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가끔 파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와류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실험식 주고 K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파형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와류손은 여기 T라는 놈이 이제 철심의 두께입니다. 두께는 제곱이 있으니까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와류손은 철심의 두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주파수인데 실질적으로 F제곱이지만 우리가 변압계의 기전력 공식을 쓰면 4.44 FM 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파이 값을 갖다가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느냐, 이라는 놈은 4.44 FM B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인데, 이때 이 B 값을 갖다 끄집어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4.44 FNS분의 2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 값을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최대 자속 밀도에 집어넣게 되면 결론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F의 제곱이 있고 F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F제곱분의 1이 될 거니까 와류손하고 주파수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철심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께 몇 승에 비례, 제곱에 비례, 2승에 비례,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속 밀도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자속 밀도는 감소가 되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감소하면 자속밀도는 커지는 입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밀도가 작아지면 철심의 면적이 작아질 거니까 우리는 무슨 기계라고 하는 거야? 동기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동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L값이 커지는 입장이니까는 철소는 철심의 면적이 작아져서 철선 감소가 될 거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증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값이 커졌기 때문에 임피던스 안에는 L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지니까 얘는 무슨 기계예요? 자속밀도의 면적이 커졌으니까 철심의 면적이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기계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 철소는 철기계니까 증가가 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감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L값이 감소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볼 건데, 46번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는 일단 아닌 게 대표적으로 있었죠. 직류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2차 여자법인데, 유도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우리 1차 저항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누구죠? 1차 여자법이 있죠. 그래서 종류만 좀 적어볼게요. 우리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눠지는데, 농형에는 첫 번째 누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 제어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역률이 우수하면서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극수 제어법, 극수 변환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전압 제어죠. SCR의 위상각을 이용한 속도를 제어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우리 권선형이 있는데 이걸 분류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 그 2차 저항법이 있었죠. 비례추의 원리가 되는.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종속법이 있죠. 우리 종속법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그래서 직렬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 그래서 합자를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병렬은 직렬의 2배, P1 플러스 P2분의 120F 곱하기 2라고 했고, 차동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2차 유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유자법은 뭐예요?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번의 답은 1차 정법은 없을 거니까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갈 건데, 전기자 저항이 0.4ohm이고 단자 전압이 200이래요. 부하 전류를 줬죠? 46A. 계자 전류도 줬어요. 4A.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류 물어봤는데, 우리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이다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V 플러스 IARA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기는 이제 마이너스고, 단자 전압이 200V인가요? 예, 200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 나눠진 전류를 합쳤을 때 전체 전류인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이렇게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용량을 줬을 때. 근데 지금은 요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하 전류를 46A 줬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를 4A 줬으니까 50A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0을 넣어 주신 상태에서 전기자 저항을 곱해주면 되는데 0.4ohm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20이 되겠죠. 그래서 220V인가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원리를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원리 바로 누구냐면 전자유도 작용이죠. 전자유도. 전자유도 그 작용,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자유도 작용인데, 우리 전자유도 법칙에 두 가지 유명한 놈이 있죠. 바로 첫 번째 누구예요? 렌츠가 있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패러데이가 있죠. 얘는 먼저 공식이 L에다가 DT분의 D파이, 얘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이제 DT분의 DI고요. 전류의 변화량, 얘는 DT분의 D파이, 자속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렌츠라는 놈은 기전력에 뭘 결정합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기학 시간에 얘기를 할 것인데,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전력의 방향, 패러데이는 크기인데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렌츠라는 거를, 패러데이를 이거 두 가지 안 헷갈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 렌츠는 뭐예요? 공구 중에 렌츠 있죠? 우리 뭐 육각 렌츠 뭐 해가지고 팔각 렌츠 있잖아요? 그 렌츠라는 게 뭐예요, 공구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렌츠의 나사가 쪼여지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다,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는 좀 무식한 방법인데, 누구를 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힘의 크기,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좀 유치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맞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4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번을 갈 건데,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정류 역할을 물어보고 있죠. 전압 정류 역할. 우리 정류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뭐 정류 파트도 뭐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정류. 자, 같이 한번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문제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전압정류 역할 밑줄을 그시고요. 우리 그 전기자반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직류기 전기자반작용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은 어디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거야? 우리 주자속, 그죠? 또 계자극, 이제 계자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자가 있었고, 여기 누가 있냐면 전기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중성축이 있고, 뭐 왼쪽은 들어가는 권선, 나가는 권선, 오른쪽은 나오는 권선 있어가지고, 이놈이 우리 돌아가는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영향이 누구였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편자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편자작용이 발생이 되고, 이 편자작용에 의해서 자, 뭐가 이동되는 거예요? 중성축이 이동된다는 거였어요. 중성축이. 그러니까 중성축이는 원래 브러쉬가 있는데 중성축이 이동돼 버리면 기전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죠.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기전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는 뭐예요? 반대죠.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우리 돌아나가는 자속과 주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되는 감자작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했고요.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이 감소하고 발전기 출력 또한 변화가 있다, 감소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성축이 이렇게 브러쉬에 걸려 있다가 얘가 이동이 되면 불꽃 섬락이 발생된다고 했던 거예요. 순간적인 이동에 아크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방지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보상권선이고요. 그래서 돌아나가는 자속을 갖다가 여기 계자극에 홈을 파가지고 반대로 감는 거죠. 전기자와 반대로. 그래서 서로 상쇄를 시키면 주자속만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 보상권선을 어떻게 감아요? 그러면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말고 우리 정반대만 좀 기억을 하자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보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 보조극을 설치해 가지고서 NS를 설치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우리 편자작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보극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보극을 갖다 설치했을 때 뭐예요? 중성축이 이동한 놈을 갖다가 제자리로 중성축의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보극을 전압정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전압정류를 보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인데 50번 문제는 삼성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무조건 이제 비례 추이를 물어보면 어디에 적용된다?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비례추이가 우리 뭐예요? 바로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가 비례추이 상태라고 했던 거죠.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이 비례해서 커지면서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있어요? 우리 출력, 효율, 그 다음에 2차 동선. 또 하나가 누구냐?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효율이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1번 문제 갈게요. 동기기 안정도 증진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동기기 안정도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단락비를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용량이 커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작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맞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2번은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게 하면 아니고 크게 했을 때 안정도가 증진되더라. 그 다음에 4번도 단락비를 크게 해줘야 되는 거고, 역상 영상 임피던스는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되겠지, 얘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했을 때, 그죠? 단락비가 커지면서 안정도가 증진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나 뭐 동기 리액턴스나 뭐 같은 거니까 같은 의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겠죠, 1번. 그 다음에 이제 52번을 보면 철선을 알 수 있는 시험 물어봤는데, 우리 그 변압기 등가이로, 변압기의 그 등가이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데,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 바로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고요. 우리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예요? 무부하 시험이죠? 우리 개방 시험. 우리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철선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전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단락 시험이 되는 거죠.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선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그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압도 있고, 와트도 있고요. 뭐 동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야? 무부하 시험 철선이라는 것은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3번 가도록 합시다. 우리 53번 문제는 좀 복잡하게 해설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부하 전류가 지금 얼마냐면 50A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단자 전압이 100V래요. 직권 발전기라고 했는데, 부하 전류가 얼마로 변했냐면, 자, 다시라고 쓰는데 70A가 됐답니다. 그때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전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류가 변했을 때. 그래서 전류가 변하면 전압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자 저항 및 직권계자 권선의 저항은 각각 0.1옴이고 전기자 반작용과 브러쉬 접촉 저항 및 자기 보완은 모두 무시한대요. 그럼 뭔 얘기냐면, 공식을 일단 쓰기 전에요. 자, I는 R분의 V 한번 볼까요? 저항이라는 놈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죠.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류와 결론은 전압만 따지면 되더란 얘기죠. 두 놈은 비례관계가 성립될 거니까. 그렇다면 자, 처음에 전류값에다가 나중에 전류값 한번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전류값이 얼마예요? 50A고요. 변화된 전류값이 70A죠. 그럼 00 날리면 5분의 7은 결론은 얼마예요? 1.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몇 배 커진 거야? 1.4배 커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1.4배면 전압도 몇 배? 1.4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V-는 처음에 전압값 100에다가 증가된 값, 배수값 1.4배를 잡았을 때 140V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전류가 저항이 일정하니까 전류가 커진 만큼 전압도 여기다 배수값을 취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가도록 할게요. PWM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고조파의 영향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그 기계적인 마찰과 관성인데 그거는 고조파 영향이 아니고 기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죠. 기계적인 어떤 원인.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가고요. 삼성건설용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위해서 2차 여자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 속도 제어인데 2차 여자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46번 쪽에서 우리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55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으니까. 자, 46번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요것만 하나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여자법만. 우리 2차 여자법이라는 게 뭐였어요? 바로 슬립 주파수의 무조건 사실은 슬립 주파수 나오면 무조건 2차 여자법입니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우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2차 여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 주파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S가 존재한다는,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운전시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가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회전자에 가한다.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회전시 주파수니까 운전시 주파수. 그래서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하는 방식 2차 여자법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여기 밑에다 한번 볼 건데 요거 답이라고 쓰시고요. 우리 그 전동력 응용기기에서 GD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장치 물어봤는데 우리 그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기동 전류와 전동기에 GD 제곱이 작아야 되고 소음미 속도와 회전력에 맥동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에 엘리베이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을 볼 건데 57번 얘기는 우리 유도전압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건데 첫 번째 이제 누가 있어요? 단상이 있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그래서 단상 우리 교번작의 원리가 되고요. 왜냐면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우리 사인파니까. 교번작이 열리고 위상차가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단락권선이 필요하죠. 우리 단락권선의 역할이 뭐였어요? 바로 노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정격이다 그러면 E2I2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KVA로 물어봤을 때입니다. 만약에 그냥 VA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E2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전압이요? 조정 전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나오면 누가 조정 전압이라고 했어요? 우리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전압이, 오른쪽에 있는 전압이 조정 전압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가 나오면 첫 번째 회전작의 원리가 된다고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위상차가 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단상과. 그래서 단락관선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조정정격은 E2I2 똑같은데 뭐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까? 루트 3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우리 조정범위도 있죠. 조정범위 나오면 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공식 하나.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가 있고요. 요거 답으로는 350V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나오면 항상 들어가는 거. 플라 마이너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정 범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을 좀 외우시고 삼상은 외울 필요가 없죠. 단상만 외우면. 그래서 어차피 반대니까. 그래서 요거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2번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2번이 좀 뭐라 했어요? 모두 위상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상은 없죠, 위상차가.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전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전압 사이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없죠, 단상은. 그 다음에 58번 볼 건데 58번 여기 한번 잡아주실래요? 여기 52번 잡아주시면 돼요.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여기 정리 아까 한 거 52번에 대한 내용 정리한 거에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시험에서 무부하 시험 개방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철손 그리고 여자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죠. 무부하 전류가 누구냐면 이 여자 전류가 우리 무부하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자 회로가 있는데 그 여자 회로는 그 여자 전류, 여자 회로에 여자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 여자 회로는 2차를 개방한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고요. 무부하 전류가 또 1차 전류기도 해요. 2차가 개방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같은 거라 모르더라도 무조건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험이에요? 단락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8번의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단락 시험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58번의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전격전압 V가 100V고요. 전기자 전류가 50A, 회전수가 1500rpm이고요. 분권전동기 밑줄 그시고 무부하 시 속도는 어떻게 되냐요? 그러니까 지금은 1500rpm은 부하를 걸은 상태에서 1500rpm이고 무부하 상태에서는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선 회전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당연히 변하는데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부하가 없는 상태야.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1500보다 큰 놈을 선택하면 돼요. 1, 2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구해보면 이는 분권 뭐예요? 전동기라고 했죠? V -IARA죠. 발전기는 우리 항상 플러스니까. 그런 다음에 K-파이-N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집어넣을게요. V가 얼마냐면 100V 마이너스 IA가 전기자 전류 50A 줬고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0.15mm에 1옴.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95가 되죠? 95V. 그리고 K-파이에다가 회전수가 1500 이렇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부하 시의 회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 무부하 시가 나오면 부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부하 시 전압을 항상 V0라고 썼는데 이 출력에 대한 무부하 시 전압은 무부하 상태가 되면 우리가 기전력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입출력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K-파이의 N-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V0하고 E가 같다는 얘기는 얼마야? 즉 손실이 없기 때문에 100V가 결론은 기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무부하 시 전압이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같은, 즉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IARA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V 자체가 기전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은 K-파이에다가 N-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풀면 되죠. 그래서 K-파이 날리고 N-를 구할 거니까 대각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N-는 얼마예요? 95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얼마? 1500이 되겠죠. 그래서 95분의 100 곱하기 1500 계산하면 1579rpm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시가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근데 이제 1579에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1, 2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60번 문제. 자, 여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 리액터 시동 방식의 리액터 대신에 저항기를 사용한 것. 저항기를 사용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저항기. 전동기 전원 측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 밑줄. 전원 측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했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더라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전압을 낮게 감압하여 기동한 후 저항을 감소시켜 가속하고 전속도에 도달하면 이를 단락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는데 1차 저항 기동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속도 제어법에는 1차 저항법이 없고 1차 여자법이 없지만 기동 방식은 1차 기동 방식, 1차 저항 기동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항을 갖다 1차 측에 달아줘 가지고요. 우리가 실제 전동기가 있으면 그 기동 전류가 크니까 전동기가 소선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을 갖다 걸어가지고 전압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전압강을 일으키면 그 전류값은 제한된 전류로 공급이 될 거니까 기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속도가 쭉 해서 정속도에 도달이 되면 단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저항 기동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항기를 일단 저항기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저항 기동 방식이 나와야 되고 전원 측의 직렬로 접속을 했으니까 1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항 기동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문제에서 답을 준 거죠. 문제에서 답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회 문제에서 또 20문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몇 문제들 보이네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회 때 2회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